들어갑니다. 1문단. 과학 지식은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 사회적 맥락이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까지 읽었을 때 과학 지식이 이런 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는 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념인 거잖아요. 원래는 과학 지식이 사회적 맥락이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라는 말은 이후에 이어질 내용에서는 그 통념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이후에는 과학 지식도 알고 봤더니 사회적 맥락이 구속이 되더라라는 게 이어지겠구나 하는 걸 가볍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그러나 모든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생산된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과학 지식도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제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요. 유동적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 맥락에 구속이 돼요 라고 얘기하네요. 라루트가 제시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 위와 같은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읽을 글은 라루트가 제시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대한 설명일 텐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회적 맥락이 구성되어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게 구성주의의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위와 같은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식의 가치를 동등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마지막 문장을 구체화시켜서 설명해주는 내용이겠죠. 이 문단,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지식이나 조직, 사물이나 현상, 기술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의 연결망이라고 본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이요. 실제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의 연결망인데 이게 결국 우리가 1문단에서 읽었던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랑 같은 말 아니겠어요? 이 지문의 특징이 뭐냐 하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진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테니까 오히려 이 지문은 앞에 나왔던 내용이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나왔는지 하지만 앞에 나왔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 될 거예요. 여기서 행위자란 행위자에 대한 개념 설명. 행위자란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지닌 실체로서 인간뿐 아니라 물질과 기계, 미생물과 세균, 가설 및 기술과 같은 비인간을 포함한다. 이 문장 인간뿐 아니라 라고 적혀 있으면 not only A but also B 랑 같은 문장인 거잖아요. 영어나 국어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러한 표현 나오면 A뿐만 아니라 B도 포함되어 여기에 있는 B가 문제에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B를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인간뿐 아니라 말고 뒤에 있는 걸 체크해 둘게요. 물질, 기계, 미생물, 세균, 가설, 기술 이런 비인간을 포함하는 게 행위자라고 하더라. 어떤 대상을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그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고 이를 탐색하는 대신에 라고 했으니까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대신 이를 둘러싼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의 주목. 연결망은 늘 이동하고 움직이며 생성과 소멸 및 강약의 단계를 오가는 역동적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 말하는 역동적 성격이라는 거랑 1문단에서 나왔던 유동적인 결과물이라는 표현이랑 거의 유사하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연결망을 구성한 행위자의 수가 많고 그 성격이 이질적일수록 그 연결망은 강화된다. 비례관계 나왔으니까 가볍게만 체크해 둡시다. 행위자의 수와 그 성격의 이질성과 연결망의 강한 수준이 모두 다 비례관계다. 까지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3문단, 라투르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연결하여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칭하며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연결해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그 과정에 주목을 한다라고 위에서 얘기했었는데요. 이때 이 과정을 라투르는 번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번역. 칭하여 이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핵심으로 두었다. 번역이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서로의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이다. 마찬가지 번역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서로의 목표를 조율해서 공동의 목표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더라. 번역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는 반드시 인간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 문단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라투르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번역 과정을 총기를 소유하게 된 사람의 상황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당신은 손에 총을 쥐면서 달라지고 총은 당신에게 쥐어지면서 달라진다라고 진술을 했다 하는데 읽으면서 바로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 행위자가 있고 비인간 행위자가 있는데 이 예시에 의하면 당신과 총이 각각 인간과 비인간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진술함으로써 주체와 객체, 인간과 사물을 분리하여 각각의 본질을 가정하는 인식과는 다른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인식을 드러내었다. 마찬가지 주체와 객체 구별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얘기죠. 인간과 사물 분리하게요, 안 하게요? 안 한다는 얘기죠. 각각의 본질 가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여서요. 3문단에서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 얘기하는 번역이란 게 어떤 과정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줬어요. 4문단 성공적인 번역은 더 넓고 촘촘하며 강한 연결망의 구축으로 이어진다. 번역에 대해서 3문단에서 설명해 줬는데요. 번역이라고 해서 다 성공적인 건 아니고 일부 성공적인 애들이 있고 아마 성공을 못하는 애들도 있나 봐요. 성공적인 번역을 하면 더 넓고 촘촘하며 강한 연결망의 구축을 유발할 수 있대요. 이걸로 이어진다 했으니까. 이를 통해 안정화, 견고화된 연결망은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성공적인 번역을 해서 더 강하게 연결이 되면 역동성을 잃게 된다 하는 거, 그러면 이때 역동성을 잃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이게 좋은 거인 거지. 성공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라투르는 이를 블랙박스라고 칭하고 블랙박스가 좋은 거겠네. 블랙박스화된 연결망의 대표적인 예로 완성된 기술,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 등을 제시하였다. 이런 아이들이 블랙박스의 예시. 결국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과학 지식은 과학자, 실험 장비, 교과서, 논문과 저서, 기술, 실험실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마찬가지 처음 나온 내용 아니에요? 과학자라는 인간 행위자와 기타 등등이라는 비인간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 반복되고 있어요. 특정 현상에 대한 과학자 개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설득력이 빈약하지만 과학자 개인의 힘은 약해요. 하지만 이 주장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양한 행위자와 이어져 연결망을 이루면서 견고한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 하더라. 라투르는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보았다. 주장 그 자체가 단점이 무엇인지 한계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양한 행위자와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는 주장이 획득하게 된 보편적 진리성은 이를 도출해낸 특정 연결망 속에서 보장되며 그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진공 속에서도 보편적 진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위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성공적인 번역을 하면 블랙박스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때 블랙박스가 예를 들면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성공적인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행위자와 서로 연결되어서 연결망을 이룸으로써 보장되는 게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 등이니까 이때의 보편적 진리성은 결국 이 연결망이라는 이 한계 속에서만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나서 진공 상태 등을 만나게 되면 이때의 보편적 진리가요. 그 상황에서는 보편적 진리로 인정되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문단에 있는 내용은 번역의 결과 어떤 경우에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문단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5문단.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과학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기성의 과학이 아닌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한다. 기성의 과학이 아니고요. 만들어지는 과정에 집중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과정에서 과학 지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으로 한정한 기존의 구성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이들 행위자의 인간 및 비인간 실체를 모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질적 구성주의라고 불린다. 이질적 구성주의라는 표현은 처음 나왔지만 내용 자체는 했던 말 끝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단순히 인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입장은 인간 대 비인간, 자연 대 사회의 이분법에 기반한 근대주의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분법 아니고 근대주의 아니에요.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자 그 대안으로서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비근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이나 비인간이나 모두 대등한 가치를 얻을 수 있어요. 비근대주의라고 불러요. 까지 하시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만 높아심에 하는 얘기,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인간과 비인간에게 대등한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이 표현과 아까 1문단에서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라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는 아니에요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한 건 인간이나 비인간이나 똑같은 행위자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였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지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동등하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었어야 했냐 하면 사문단에서 성공적인 번역을 하는 경우에 블랙박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블랙박스로 만들어지는 애들은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 등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고 성공적인 번역을 했을 때에 진리로 간주될 수 있는 지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게 사문단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아까 일문단에서 얘기한 모든 지식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 건 아니에요 랑 연결되는 내용이구나 하고 파악해 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지문 내용 끝.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위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극단적 상대주의의 입장에서는 극단적 상대주의, 아까 방금 1문안에 있었던 거 모든 지식의 가치를 동등한 것으로 여긴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읽은 행위자 연결망이로는 이 극단적 상대주의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하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2번, 과학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의 입장은 과학 지식이 사회적 맥락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과 상반된다. 말하자면 얘네는 사회적 맥락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맞는 말 1문단에서도 언급됐고요. 4문단에서도 약간 언급됐고요. 3번, 과학 지식이 자연의 객관적 반영이라는 입장은 행위자 연결망 이론과 근대주의 이분법의 공통적인 전제이다. 1문단에서 명백히 근거 있었어요. 과학 지식이 자연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구성주의의 입장이었고 우리가 읽은 행위자 연결망 이론도 그 구성주의를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수용해서 이루어진 이론이었다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선지. 4번, 과학 지식이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은 행위자 연결망 이론과 기존의 구성주의의 공통점이다. 맞는 말이네요. 마찬가지 1문단에 있었고요. 5번,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범위에 대해 행위자 연결망 이론과 기존의 구성주의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맞는 말 2문단, 3문단, 5문단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됐던 내용이고요. 기존의 구성주의에서는 인간만 주체로 본 거에 비해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비인간까지 모두 포함했다라고 계속 재진술되고 있었으니까 어렵지 않게 풀리는 선지였을 거예요. 2번 문제, 가를 고려할 때 보기에 제시된 주장에 대해 라투르가 취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가는 라투르가 제시한 총과 관련된 예시였고요. 보기,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총이 원인임을 강조하는 기술 결정론과 총을 든 범인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사회문화 결정론이 대립하여 왔다. 총이 원인이라는 애들이 있고요. 총을 든 범인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라투르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입장이었으니까 이 두 입장에 대해서 모두 반대를 하겠죠. 전자는 총이 사고의 주범이므로 총기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며 후자는 범인이 주범이므로 범인을 처벌해야지 총기를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마찬가지 라투르는 둘 다 비판할 것이다. 라투르는 둘이 서로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감안해서 밑에 선지들 보시면 정답은 바로 2번 선지.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 모두 범인과 총이 서로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너네 그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라투르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3문단에서 근거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오답 체크하러 들어갈게요. 1번 선지.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 모두 비인간에 대해 인간을 우위에 놓는 근대주의에 기반한 주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기술 결정론은 총기, 즉 비인간을 엄청나게 강조했고요. 사회문화 결정론이 인간, 행위자를 엄청나게 강조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 둘 다 비인간에 대해 인간을 우위에 놓았다라는 표현은 불가능하겠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회문화 결정론이 인간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주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술 결정론은 인간을 우위에 놓지 않는다라는 점에 기반해서 선지 제끼시면 돼요. 3번 선지.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은 범인과 총 모두 각각의 본질을 지닌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선지 내용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은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이라는 두 이론이 둘 다요. 범인과 총이 있는데 얘네 둘 다 각각 본질을 가지고 있는 주체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 결정론은 총을 강조하는 아이였고요. 사회문화 결정론은 범인을 강조하는 친구였잖아요. 얘네 입장에서 범인과 총이 모두 본질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동시에 파악이 되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둘 중 하나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3번 선지도 틀린 선지. 이거 마지막에 3문단에서
마지막 부분, 주체와 객체, 인간과 사물을 분리해서 각각의 본질을 가정하는 인식과 라투르는 달라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보기에 적혀있는 상황은 아마도 앞에 있는 이까지는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적혀있는 표현 제대로 다시 보시면 주체랑 객체를 분리한대잖아요. 인간과 사물을 분리해서 각각의 본질을 가정한대잖아요. 하나가 주체면 하나는 객체여야 돼요. 그 두 개가 따로따로 각각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여서 이번 문제 범인과 총이 둘 다 주체로서 파악이 될 수 있어요 하면 틀린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주체면 하나는 객체로 분리해서 파악을 할 테니까요. 까지 납득되시죠? 4번 사회문화 결정론과 달리 기술 결정론은 범인이나 총이 아닌 기술을 고정적인 주체로 파악하고 있다. 기술 결정론은 총을 사고의 원인으로 파악했으니까 쉽게 제낄 수 있을 거고요. 5번 기술 결정론과 달리 사회문화 결정론은 가게에 전시된 총과 범인의 손에 들린 총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도에서 나온 선지냐 하면 라투르는 연결을 굉장히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라투르 입장에 의하면 가게에 전시되어 있는 총과 지금 범인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총은 두 개가 극명히 다를 거예요. 사회적인 맥락이 다르고 범인과의 연결망이 있냐 없냐가 전혀 다른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 적혀있는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은 둘 다 총은 총이고 범인은 범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문화 결정론이 두 총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하면 당연히 맞는 말. 5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앞에 기술 결정론과 달리 하는 부분이 틀려서 그래요. 이런 선지 판단하실 때 무엇과 달리라고 적혀있으면 언제나 의식적으로 두 문장으로 끊어서 생각해 달라고 했어요. 3번 문제 넘어갑시다. 3번 번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1번 견고한 보편적 진리가 도출되기까지 그 실행 범위가 확장된다. 되게 좋은 선지예요. 견고한 보편적 진리가 도출된다 라는 말이 어디 있었냐 하면 4문단에 있었거든요. 4문단에 블랙박스가 견고한 보편적 진리에 해당하는 단어였잖아요. 근데 블랙박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보시면 4문단의 첫 부분에서 더 넓고 촘촘하며 강한 연결망이 구축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게 되는 연결망이 블랙박스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되어서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더 넓고 더 촘촘하고 더 강한 연결망이 구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번 선지 다시 견고한 보편적 진리, 블랙박스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 실행 범위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점점 더 넓고 점점 더 촘촘하고 점점 더 강해져야 하니까. 그래서 맞는 말. 2번 개인의 주장이 보편적 진리로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마찬가지 4문단 보시면 개인적 주장에 관련된 내용 찾으시면 되잖아요. 여기 과학자 개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는 설득력이 없지만 이 주장이 과학자 개인의 주장이 다양한 행위자와 이어져서 연결망을 이루면서 견고한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 했으니까 개인의 주장이 보편적 진리로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번역을 하는데 성공적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선지 유형과 무형의 존재를 포괄하는 행위자 간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끝없이 반복되는 내용이었고요. 당연히 맞는 말이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때 비인간 행위자에도 기술, 가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4번 견고화된 연결망이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블랙박스가 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선지 마찬가지 주의. 문제 자체가 번역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였고요. 그래서 글에 보시면 번역이란 건 연결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성공적인 번역을 하면 블랙박스, 보편적 진리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문에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성공적인 번역을 하면 이렇다라는 말은 번역 쪽에서 어떤 애들은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성공적인 애가 있고 성공적이지 않은 애가 있겠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대로 오시면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3번 문제는 번역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견고화된 연결망이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블랙박스가 되는 과정, 이거를 하려면 어떤 경우에 한정한 설명이에요. 성공적인 번역에 한정되어 있는 설명이다 하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번역은 그냥 3문단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 그 자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번역이란 것 자체가 하나의 블랙박스로 되는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문제 취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체 번역과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성공적인 번역, 이 관계를 구별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중요.
5번, 행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그 실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사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됐던 거 기억하시죠? 맥락이 바뀌면 안 돼요. 맥락이 바뀌어서 진공 상태가 되면 똑같은 보편적 진리가 그 상황에서 보편적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4번 문제, 윗글에 나타난 라투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보기 A, 가리비 유생을 연구하여 가리비 양식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다룬 논문을 쓰려는 연구자 A가 있다. 그는 실제 양식을 위해 남해안의 땡땡만으로 가 그 지역 어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A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가리비가 수집기에 잘 부착되어 어부들이 양식에 성공하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완성하여 과학자 공동체에 새로운 지식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이 실현되면 더 많은 어부가 A의 방법을 통해 가리비 양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샘플로 실험했을 때 가리비 유생들이 수집기에 잘 부착되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땡땡만에서 양식을 시도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A의 연구는 실패로 돌아갔다. 길게 적혀있는 A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실험실에서 샘플로 실험했을 때와는 달리 실제로 땡땡만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거. 이거 뭐가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맥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하는 걸 이해를 하셨다면 4문단에서 보편적 진리여도 맥락이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라고 적혀있던 게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B. 파스테르는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을 발견하여 젖산 발효 효모라 명명하고 발효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였다. 파스테르는 발효균이 그 기질과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돕고 발효균은 파스테르가 명성을 획득하는 것을 도운 셈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 총기와 관련된 예시를 주어줬던 3문단 번역과 관련해서 B 파트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서 파스테르가 명성을 획득하였다 했으니까 이 맥락 하에서는 성공적인 번역을 제대로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A에서 연구자 A의 연구가 실패한 것은 그가 제시한 방법에 내재된 한계로 인해 연결망 구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4문단에서 그 주장 자체에 내재된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요 라고 적혀 있는 거 우리 실제로 지문에서도 X했거든요. 그래서 4문단에서 근거 찾을 수 있고 1번이 바로 정답. 2번 A에서 연구자 A의 방법에 따라 양식에 성공함으로써 더 많은 어부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연결망이 강화되는 과정에 해당한다. 더 많은 어부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하는 것은 실행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얘기죠. 더 넓고 촘촘하고 강한 연결망을 갖게 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연결망이 강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3번 A에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행위자에는 연구자 A와 그가 제시한 양식 방법, 가리비 유생, 땡땡만의 어부들이 포함된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있다. 당연히 맞는 말. 4번 B에서 파스테르는 인간 행위자, 미생물은 비인간 행위자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5번 B를 통해 하나의 비인간 행위자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 지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